세상에 비극을 겪는 거,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만한 일을 겪는 거는 여러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대처를 할 수는 있고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존재거나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굴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대처법을 알지 못해서 겪은 건데, 가뜩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몸도 마음도 힘든데 내가 나를 원망하고 혐오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섬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약해서, 소심해서, 쪼잔해서, 피곤한 성격이어서?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격이 베베 꼬여서 아닙니다. 남들은 안 좋게 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다양한 생명체들, 특히 사람들과 에너지 연결이 더 선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의 기분, 남들의 본심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많은 불편사항들을 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에너지 민감도가 높아서 더 쉽게 큰 타격을 받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에너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회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분노를 뿜어내거나 슬픔을 뿜어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에너지 아우라 같은 에너지 여파를 느껴요. 그래서 그걸 피부로 느끼는 아주 극도로 섬세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느낌으로써 어떠한 부담감, 압박감, 왠지 모르게 내가 시한폭탄이랑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타인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나한테 물리적인 타격으로 느껴질 정도로 임팩트가 있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에너지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타인의 본심과 감정을 더 쉽게 잘 느낌으로. 왜 잘 느낄까요? 섬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적으로 더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무딘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 연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본심이라던가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으로만 유추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속을 뿐입니다. 하지만 섬세한 사람들은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또는 굉장히 선명하게 본인의 섬세함 정도에 따라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심과 그 사람의 감정을요. 근데 누군가의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 가끔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랑 지금 함께 있어. 데이트를 해.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대화 중인데 되게 귀찮아하는 감정이 느껴져. 그것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내가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짜증을 느끼면서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면 그냥 나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본심을 느꼈을 뿐인데 그게 상처가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아서 엄마 아빠가 한숨을 쉬어. 무딘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한숨 쉬네. 아, 내가 좀 엄마 아빠를 실망시켰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여기서 섬세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한숨에서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에너지 기류에서 부모님의 감정과 본심을 느껴서, 아,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거지 같은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고생하면서 희생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니, 이러면서 회의감과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과 무력감과 자식에 대한 원망을 느끼고 있다면 엄청난 상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본심과 감정을 그냥 선명하게 느낀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데미지,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세한 사람들일수록 그냥 남들이 나한테 어떤 적의가 있든 없든 누군가의 기대와 누군가의 감정이 나한테 상처로 다가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사표현을 잘 못해서 혼자서 소가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의사표현을 왜 잘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남들의 기분과 감정을 잘 느끼면요, 말을 쉽게 잘 못합니다. 왜냐면 나의 어떤 말이 누군가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마치 내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수치심을 유발할까봐, 누군가한테 미움받게 될까봐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왜냐면 내가 말실수를 했다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그걸 내가 고스란히 받고 느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웬만하면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섬세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피로하게 느껴요. 남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도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훨씬 더 크게 데미지를 느끼고 실감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감정을 발산해내는 걸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참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섬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아닌 단점 뭐냐면, 이 섬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구태여 말로 하지 않습니다. 부딪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도 무딘 사람들은 부딪혀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면서 타협을 하고 서로 배려를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데, 섬세한 사람들은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입을 닫거나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얘기를 못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꾹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남들이 말하지 않은 남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누군가도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내가 슬프다는 걸 알아주겠지? 난 누군가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내 눈빛으로 누군가가 내 기분을 알아줄 것이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날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괜찮은 표정을 지어도 내 기분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교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사표현, 기분 좋은 느낌, 싫어, 좋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쑥스러움도 많이 느껴요. 남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쟤는 저런 애야 라고 판단하는 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 그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남들한테 주목도 받기 싫고, 그리고 남들이 날 오해하는 것도 싫고, 참견하는 것도 싫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싫으니까 말도 안 하는데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린아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타인한테 소통합니다. 참다가 팍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참거나, 아니면 울거나.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돼요.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겠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이 같으니까. 그래서 더 감추게 됩니다. 더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의사표현을 잘 못해서 혼자 잠수 타거나 손절하거나 이제 울어오는 경우, 아니면 계속 소가리를 하면서 옆에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상처받는 이유 네 번째는요, 남들과 달라서 또는 내가 미숙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 시행착오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내가 못나서라고 자기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사람들이 에너지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받은 상처와 충격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아요. 자꾸만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절망에 대해서 세상이 이상하거나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내가 이상해서, 어쨌든 셋 중에 하나가 이상해서, 셋 다 이상해서 겪는 걸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 사람들은 빠져요.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과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세상을 원망하거나 따뜻하지 않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족해서, 못나서, 미숙해서, 연약해서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실수와 이런 사건을 겪은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섬세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상처를 받고 남들보다 더 혼란하고 자기를 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을 때, 그때마다 결론이 항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나를 원망해요. 자꾸만 자기가 겪은 실수와 잘못과 시행착오와 상처받는 사건들을 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탓할 사람을 찾고 그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몸도 마음도 힘든데 내가 나를 원망하고 혐오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더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에너지적인 연결 회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 친한 사람들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자꾸만 그 감정에 과몰입을 하고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다 보니까, 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감정에 대신 화가 나고 대신 눈물을 흘리는 섬세함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내 감정은 뒷전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 상황에서 내가 속상한지 그거는 뒷전이고, 남들의 감정 먼저 챙기거나 여기서 객관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의 감정을 먼저 챙기거나, 내가 더 힘들지만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티끌만큼의 서운함과 상처를 너무 신경 쓰다가 난 뒷전이야. 난 계속 방치당해. 그러니까 너무 이타적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인주의적이면서 남들한테 예의와 배려와 존중을 갖추는 게 건강한 거지, 나는 뒷전이고 나는 없어, 나는 내 인생이 없어, 내 안중이 없어, 오로지 남들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넉마가 됐든 망신창이가 됐든 자기 마음이 어떻든 호흡곤란이 와서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와서 내가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돼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 이렇게 몸이 망신창이가 될 때까지 방치해요, 자기 자신을. 남들이 주는 감정적인 자극에 너무 동요가 많이 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남들만 막 퍼주다가 내가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때쯤 그때 깨달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주변에 줬던 사랑만큼 주변 사람들이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죠. 무딘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걸 무딘 사람들한테 도로 돌려받는다고? 그리고 무딘 사람들은 감정을 감당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요. 하지만 자기가 해줬기 때문에 남들이 해줄 거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실망하고 혐오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개체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내가 필수라는 걸 까먹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냥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나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그 망원경이 망가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잘못 왜곡해서 봐요. 세상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측면과 비극적인 측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자기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의 필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필터이자 하나의 렌즈예요. 근데 그 렌즈가 지금 망가졌는지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지 죽어가는지 그거 신경 쓰지 않아.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건 내 감정이에요.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치유시켜야 되고 나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